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75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사는 서울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5평 아파트는 결코 넓지 않았고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치고는 답답했죠. 특히 영희 할머니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지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영희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날씨가 좋긴 하구나. 영희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지영이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평소에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지나가기 일쑤였는데 말이죠. 지영은 34세로 대학교 졸업 후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대로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거든요. 어머니, 내일이 초복이잖아요. 지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맛있는 삼계탕집이 있는데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이 먼저 외식을 제안하다니 이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보통은 민수가 중간에서 엄마, 우리 같이 나가서 밥 먹을까요? 라고 제안해야 겨우 나가는 정도였는데 말이죠. 삼계탕집이라고? 어디에 있는 곳인데?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에요. 좀 멀긴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지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 퇴근해서 들어온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1세인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좋은 제안을 했나 봐요.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내일 삼계탕집 가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더욱 의아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자는 제안이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밖에서 삼계탕이라도 먹어보자.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아해 주시네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출발해서 함께 가요. 차는 민수가 운전하고요.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나올까? 평소에는 집안일도 대충 하고 시어머니와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던 지영이 말이에요. 게다가 민수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다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영희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가족끼리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끓여서 상을 차렸어요. 이런 모습도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영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고맙다, 지영아. 영희 할머니가 답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지영은 더욱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예쁜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마치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지영이 가방을 들며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삼계탕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 의심은 여전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삼계탕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 가자.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눈에 스친 묘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는 차에서 세 사람은 서울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도로를 달렸지만 점점 낯선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영희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이제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주변 풍경이 점점 산골짜기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머니. 지영이 뒤돌아보며 답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들은 이런 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죠. 민수는 별다른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길이 참 좁구나.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잘못 온 건 아니야?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맛집들은 이런 외진 곳에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유명해지는 거죠. 도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맛집들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민가들도 오래되고 낡은 모습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맛있는 삼계탕집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민수야, 내비게이션 제대로 설정한 거 맞지? 영희 할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지영이가 알려준 주소로 설정했어요. 민수가 잠깐 백미러를 통해 어머니를 보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거예요. 지영은 조수석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기 표지판이 보여요. 지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하면 돼요. 정말로 작은 표지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산골 삼계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표지판을 따라 더욱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정말 좁네. 영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차 오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은 원래 차가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더 조용하고 좋죠. 몇 분 더 달리니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산골 삼계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그 집인가 보네. 영희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외진 곳에 있구나. 어머니, 도착했어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는 삼계탕을 드실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린 영희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에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지만 식당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어요. 입구에는 초복 특가 삼계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맛집이에요.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리뷰도 정말 좋았거든요.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산골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삼계탕 드시러 오셨나요? 네, 3명이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창가 자리로 주세요. 창가 자리에 앉은 영희 할머니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보였어요. 도시의 답답함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경치가 정말 좋구나. 영희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런 곳에서 먹는 삼계탕은 정말 특별할 거예요. 지영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삼계탕으로 주문할까요? 그래, 좋다.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이 즐거웠어요. 민수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아들이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영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지영이 화장실로 간 사이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여기 경치 좀 봐. 참 좋지 않니?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민수가 고개를 들어 잠깐 밖을 보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지영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묘한 미소가 띄어 있었어요. 어머니, 삼계탕 곧 나올 거예요. 지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며느리와 아들 모두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삼계탕 나왔습니다. 식당 직원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가져왔습니다. 진한 국물 냄새가 식욕을 돋웠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영희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삼계탕이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지영이 웃으며 반찬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여전히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삼계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닭고기는 부드러웠고 국물도 진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지영아, 좋은 곳 알아왔네. 영희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열심히 찾아본 보람이 있어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자꾸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지영이 친절하게 가리켜 주었습니다. 응, 금방 올게. 영희 할머니가 답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영희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그냥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손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온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지영도 민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영아, 민수야. 식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같이 온 며느리하고 아들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 그분들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직원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영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가셨다고요? 그럼 저는요? 글쎄요. 곧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급히 밖으로 나가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차가 사라져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다른 차들만 몇 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간 영희 할머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언제 돌아온다고 했나요? 정확히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영희 할머니는 핸드백을 뒤져 핸드폰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지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안에 두고 내렸던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없으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식당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같이 온 가족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핸드폰과 지갑도 차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식당 주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영희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식당 주인이 가게 전화기를 내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핸드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지영의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가 안 되네요. 영희 할머니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영과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럴 수가. 영희 할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런 외진 곳에 버리고 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마을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정말요?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루에 몇 번 있거든요. 마을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시면 서울까지 가실 수 있어요. 영희 할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신의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버스비는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식당 주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께 이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되는데. 영희 할머니는 마을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골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희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버스가 도착했을 때 영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언젠가는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영희 할머니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친절한 할아버지가 버스비까지 대신 내주었어요. 할머니,
이런 일 당하시면 안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꼭 연락처 알려주세요. 집에 가서 돈 보내드릴게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희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민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계획된 일이었어. 영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의 갑작스러운 친절, 민수의 어색한 침묵,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교통카드가 핸드백에 있어서 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영과 민수가 집에 있을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과 민수가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지영이 깜짝 놀란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급하게 나와야 했는데. 급한 일이라고? 영희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민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지영이 변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금방 돌아가려고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그 외진 곳에 혼자 버려두고 온 거냐?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가 버린 게 아니라. 지영이 말을 이었지만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 영희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기 싫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지영의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영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집안일도 대충 하고 인사도 건성으로 했죠. 민수가 있을 때만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영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영과 민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영희 할머니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찾아간 곳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오랜 친구인 순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순자는 영희 할머니보다 5살 어린 70세였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순자는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순자가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런 곳에 버려두고 와? 정말 못된 년이네. 나도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뭔가 해야겠어. 당연하지. 그런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순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뭘 할 생각이야? 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땅 있잖아. 그거 팔면 얼마 정도 될까? 경기도 땅? 아,
내 남편이 남겨준 그 땅 말이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한 3억 정도는 될 것 같아. 3억. 영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 왜? 뭐 할 건데? 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지영이를 혼내줄 거야. 영희 할머니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순자는 영희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에 온순했던 친구가 이렇게 단단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영희야,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지영이의 약점을 파고들 거야.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명품을 좋아하고 체면을 중시하잖아. 바로 거기를 노릴 거야. 순자는 영희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 애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워하거든. 도와줄 수 있겠어? 영희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순자가 영희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순자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는 순자와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땅의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가격에 나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에 써야 할 때였어요. 순자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영희야.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지영이가 먼저 선을 넘었잖아.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 할머니는 지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일상 패턴,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했어요. 지영은 매주 목요일마다 회사 동료들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명품 얘기를 하며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번에 샤넬 가방 새로 샀는데 정말 예뻐요. 지영이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영희 할머니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우와, 얼마 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요. 좀 비싸긴 했지만 워낙 한정판이라서. 지영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영의 허영심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 말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영희 할머니는 순자와 함께 그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지영과 동료들이 앉은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순자야, 저기 내 며느리 보여? 영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예쁜 애가? 순자가 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바로 저 애야. 영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웨이터를 불러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지영의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급 와인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실례합니다. 저쪽 할머니께서 보내신 와인입니다. 웨이터가 지영의 테이블에 비싼 와인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영과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저쪽 할머니께서 보내신 겁니다. 웨이터가 영희 할머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지영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지영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지영이 동료분들이구나. 영희 할머니가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시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료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평소에 동료분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한 동료가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시어머니로서 한 번쯤은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지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영희 할머니는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동료들은 영희 할머니의 대접에 감격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지영이가 평소에 회사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고 있어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식사 도중 영희 할머니는 은근히 지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요? 동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영희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작은 일이죠.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교묘하게 지영이 자신을 산골에 버렸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흘렸습니다. 지영이가 삼계탕집에 모시고 갔다가 저만 두고 온 적이 있어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두고 오셨다고요? 응,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외진 곳에서 혼자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런 곳에 혼자 두고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급한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동료들의 지영을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영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은근히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 할머니는 계산을 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비싼 금액이었지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동료들이 거듭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또 기회가 되면 대접하겠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나간 후 지영이 영희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영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가? 영희 할머니가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을.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며느리 동료들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그런 거야. 영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지영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지영의 회사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지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지영 씨, 시어머니를 정말 그런 곳에 혼자 두고 오신 거예요? 그 같은 팀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지영이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산골에 혼자 두고 오는 건 좀.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평소 자신 있게 명품 자랑을 하던 모습도 사라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판단하는 듯 했거든요. 한편 영희 할머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강남의 고급 백화점을 방문했어요. 영희야, 정말 이렇게 큰 돈을 쓸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지영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잖아. 영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보여줄 거야. 영희 할머니는 지영이 평소 좋아하던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신제품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후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영희 할머니가 매장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후원 프로그램이요? 매니저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행사 후원 같은 건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영희 할머니의 옷차림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영희 할머니가 꺼낸 통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물론 가능합니다. 매니저가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다음 주에 있을 신제품 발표회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내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 며느리도 함께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영희 할머니는 지영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특별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에게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 발표회 초대장이었어요. 지영이 초대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신청했지? 지영은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저 이번에 샤넬 신제품 발표회에 초대받았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단골 고객이라서. 지영이 으스댔습니다. 발표회 당일 지영은 최고급 옷으로 차려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열리는 화려한 행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 고객님이시죠? 직원이 지영을 안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영이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유명인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지영은 마치 자신이 상류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별 후원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영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우아하게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행사의 후원자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사실 오늘 특별한 이유로 이 자리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관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행사를 후원한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줬어요.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톤이 섞였습니다. 지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맛있는 삼계탕집에 데려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영희 할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저만 두고 떠나버렸어요.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죠. 산골 외진 곳에 혼자 남겨진 채로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관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지영이 앉은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영이 나와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서 나와, 지영아. 영희 할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무대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여러분, 제 며느리 김지영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지영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영아, 그때 일에 대해 한마디 해봐. 영희 할머니가 마이크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은 마이크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영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어요. 지영은 무대에서 내려온 후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행사가 끝난 후 영희 할머니는 여러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며느리를 위해 거액을 후원한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칭찬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영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좀 당황스러워 보이던데요. 아, 원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영은 행사장 한 구석에서 영희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영아. 영희 할머니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은 행사였지? 어머니. 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기분 나빠? 영희 할머니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자랑하느라 바빴는데. 지영은 영희 할머니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였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영희 할머니가 모른 척했습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가 좋아하는 브랜드 행사를 후원한 거야. 그게 아니라.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집에 가자.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응, 좋았어. 영희 할머니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지영이가 좀 피곤해 보이더라.
영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 회사에 가니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 얘기였어요. 지영 씨, 어제 행사 어땠어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그냥 괜찮았어요. 지영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큰 행사를 후원하시다니.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동정의 눈빛도 섞여 있었거든요. 한편 영희 할머니는 순자와 함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제 일이 화제가 됐더라. 순자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행사 후원한 시어머니라고 나왔어. 그래. 영희 할머니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더 할 게 있다고? 순자가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는 멈출 수 없어. 영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다음 단계로 지영의 직장 근처에 있는 고급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영의 상사들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영희 할머니가 지영의 상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이 시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영 씨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장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회사에서 잘하고 있나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영희 할머니는 은근히 지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요? 실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교묘하게 지영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상사들이 지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영희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상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영이 회사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상사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지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실장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네, 실장님. 지영이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뵈었는데요. 실장이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를요? 네, 점심을 함께 했어요.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지영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실장님, 저는 지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 직장 생활에 개인적인 문제가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가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영희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태연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 지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영희 할머니가 모른 척 물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영아.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지영은 영희 할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깨달았어요. 어머니, 저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 영희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외진 곳에 버려두고 갔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무서웠어. 어떻게 집에 갈지도 모르겠고 내 가족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영희 할머니는 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지영아, 일어나.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거야. 영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영희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마침 퇴근한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있고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지영아,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와서 앉아. 영희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영문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날 함께 있었잖니? 영희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지영이가 계획한 일이라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고 온 거야?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다 아무는 건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지영아, 너는 애초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잖니?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지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 제발 떠나지 마세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영아,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게 힘들어. 영희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아.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 마련한 작은 집으로 이사할 준비였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민수가 따라 들어와 물었습니다. 응, 민수야. 이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영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괜찮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이야. 영희 할머니는 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지영과 민수가 영희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영아. 그리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 영희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새 집으로 떠났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영희 할머니는 작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영희 할머니가 혼잣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희 할머니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지영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영희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무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아. 어쩐 일로? 영희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지영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지영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랬어, 지영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영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자. 네, 어머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정원에서 지영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어요. 복수를 통해 얻은 건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존중과 새로운 시작이었죠. 영희 할머니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영희 할머니는 내일을 기대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